김치가 옛날부터 김치였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김치란 말이 없었죠. 김치란 말은 조선 후기 이후에 김치란 말이 이제 겨우 쓰기 시작한 거고, 삼국시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김치의 어원이 됐던 이제 말이 네. 있었죠. 침체. 신체? 우리 지금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쓰는 그 음식이 하나 있잖아요. 동치미. 우리는 침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동침이. 침체. 그러니까 채소를 절이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조선 초기 때만 해도 김치란 말을 안 썼어요. 중기 때도 안 썼고. 결정적으로 쓰게 된 게 조선 후기 때 이제 조선 배추, 개성 배추라고 해가지고 우리 결구 배추라고 하죠. 포기 배추. 네. 이거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김장이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그 배추가 결정적인 역할을. 그러네. 근데 거기에다가 그 이전 역사에 또 뭐가 하나 있냐면 임난 이후에 고추가 들어오잖아요. 이 혁명이죠. 김치의 혁명. 그러네. 그 이전에는 그 들어오기 전에는 소위 얘기하는 백김치. 그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냥 먹은 음식. 김치 빼기는 없었으니까. 지금에 먹는 이제 시뻘건 양념에 막 묻혔던 그런 김치는 없었죠. 실패가 없긴 하나 김치찌개를 가지고 전문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저희 출발할 때 이제 펀드님이 김치찌개 이제 간다고 했는데, 그럼 저는 김치찌개는 사실상 우리 뭐 크게 그렇게 비중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물 넣고 묵은지 넣고 끓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맛은 또 나요. 묵은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많은 집들이 의외로 그래요. 뒷맛이 염기가 올라, 짠맛이 올라와서 쓴맛이 끓이면 끓일수록 위에 이제 염분이 오른단 말이죠. 그럼 묵은지는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또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도의 그 신김치. 연도수로 따지기 얘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일단은 1년을 묵어도 묵은지고 2년을 묵어도 묵은지고 씹힘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일단 너무 물르면 그렇죠. 사실 묵은지를 안 봐요. 그거는 이미 삭힌 음식으로 보거든. 이 단계를 넘은 거죠. 그럼 이제 아삭한 기가 그렇죠. 있던가요? 아삭한 기가 씹혀야지 그 경계 라인이 묵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걸 넘어서게 되면 물컹물컹거리잖아요. 그렇죠. 분내 나고 잡내 나고. 그래서 그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은 묵은지의 경계예요. 그럼 묵은지에다가 뭐 고기는 어떻게? 돼지고기. 원래 제가 초창기에 갔을 때는 고기를 이만한 거 통째로 넣어서 그냥 김치찜처럼? 네, 그러니까 그냥 딱 육수가 들어간 김치가 반 포기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생고기를 이만한 걸 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고기가 익어야 되니까. 네. 근데 거기는 푹 우러나게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지금 저희가 같이 갔을 때는 고기를 다 잘라서 이제 끓여서 이제 딱 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고기 식감이 너무 맛있어. 고기에 대해서 또 잘 아시니까. 네.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데다가 이제 고기 넣잖아요. 특히 이제 돼지고기 많이 넣을 때 오래 끓이게 되면 우리는 되게 그게 좀 진국이 나온다고 느껴지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즙은 나오는데 나중에 고기도 물론 딱딱해지지만 다 질겨지. 전내가 쩝내. 네, 텁텁해진다 오히려. 보편적인 맛이지만 또 집집마다 차이가 있고. 많죠. 그리고 김치에 사실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빨갛게 된 것도 얼마 안 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선 초기 상고시대 때는 다 백김치였죠. 고추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럼 지금 저희가 먹는 약간 그 아삭아삭 달큰한 그런 백김치 형태였을까요? 아니면 더 짠맛이 다 짠맛이 염장. 그냥 짠 김치. 그래서 이제 소금에다가 완전히 그냥 소금 이외에는 밑간이 없었죠. 그래서 고추가 들어오기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고추가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아하. 들어왔는데 우리 우리 음식 역사에서 매운맛을 먹어본 적은 없어요, 우리가. 와, 신기하다. 300년밖에 안 됐대요. 근데 우리 민족은 지금 매운맛을 엄청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매운맛에 엄청 열광하게 된 이유도 하나 있죠. 우리는 농경민족 탄수화물이잖아요, 밥이. 또 뭐하고 잘 어울리냐면 매운맛하고 칼칼하고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는 거예요. 오늘 그 갔던 식당은 확실히 그냥 그 김치찌개라는 그 그냥 본연의 그거. 근데 찌개라는 것도 있고 탕도 있고 국도 있고 뭐 많아요, 종류가. 종류가 그거 많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저도 도대체? 진짜 궁금하거든요. 보통 이제 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재래 음식에서 국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그게 탕이 높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탕이라고 하는 음식은 없는 거예요. 그냥 국이에요, 국. 오.
근데 갈비탕에 탕자가 붙은 거는 그게 예전에 처음에 먹었을 때는 되게 귀했잖아요, 갈비가. 그러니까 쉽게 먹을 수 없는 탕 국물의 음식, 국물의 음식에서 탕이 붙는 거고, 삼계탕도 서민은 못 먹었던 음식이죠. 사대부 그렇죠. 집안에서 먹었던 음식이라 탕이 붙는 거고, 이름만 이제 붙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음식은 사실은 어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김치 넣고 물 넣고 해서 김치찌개 되듯이 사실 국을 끓일 수 있는 재료가 사실 강원도도 너무 많아요. 동해안으로는 사실 해물이 있기 때문에 뭐만 집어넣어도 다 감칠맛이 돌고 조선시대 보면 밥 고봉으로 먹잖아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힘을 써야 되는 농사 문화였기 때문에 푸성기, 해물 못 넣는 게 없고 못 먹는 게 없고. 국물 탕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닭 한 마리가 생겼어요. 근데 식구가 20명이야. 이걸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을까? 먹는 방법은 바로 탕을 끓이는 거죠. 아 양을 늘릴 수 있는 가장 네,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보편적인 우리 방법은- 집에 있는 무 좀 썰어 넣고 파 맞습니다. 이런 거 뭐 배추나 뭐든 좀 집어넣고 바로 닭을 푹 끓인 다음에 그 살만 잘 발려갖고 이렇게 국으로 해갖고 온 식구가 20명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김치찌개는 사실 정말 김치랑 물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냥 푹 끓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떤 요리 경연 대회나 이런 거 할 때요. 1차적인 관문이 바로 김치찌개예요. 편차가 클 것 같은데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색깔도 지역마다 집집마다 다르니까 각자가 하는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그거 하나만 딱 맛을 봐도 아 요리의 기본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안 되는 거죠. 와 진짜요? 네. 저는 또 선생님만의 어떤 비법도 궁금해요. 저는 선생님은 맛 컬럼리스트시니까. 글만. 지금 뭐 삐치신 거예요 지금? 뭔가 비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아니 그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김치찌개. 저는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네. 바닷가다 보니까 어머니가 항상 끓여줬던 게 뭐냐면 멸치, 왕멸치 있었어요. 모래사장에 네네. 그거 이만하잖아요. 잔멸치가 아니라 대멸치. 맞아요. 그거를 그 냄비에다 깔고 김치를 넣고 된장 풀고 고추장 조금 풀고 자박자박 해서 손으로 쭉쭉 찢어 먹었던 거. 그 멸치가 이제 돼지고기는 안 먹어봤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 멸치가 익으면서 거기서 왜 수분이 쫙 빠지면서 시원한 맛도 예 나고. 맞아요. 그죠? 국물 맛을 너무 좋게 그죠? 만들어주잖아요. 튼 맛도 나고.